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9월 22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드디어 이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죠. 그 발표 뒤에 가진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시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대부분 한 1.7% 정도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겠지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매파적 발언이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75bp냐 100bp냐 해서 100bp 올린다는 것보다 그 말보다 더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더 밀리려나 이게 사실은 상당히 걱정이었어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한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1% 이상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아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제 각오했다 이렇게 느낀 거죠. 근데 역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에 나섰고 개인들만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조금 약화되면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빠르게 충격을 소화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32.31포인트, 어제보다 0.63% 빠지면서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1%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 출발 후에 장중에 한때는 한 2.5% 가까이 빠졌었어요. 굉장히 급하게 빠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로 10시 반이 지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좀 상당히 빠르게 약화가 됐고, 또 기관은 이제 마지막에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코스닥의 하락폭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51.41포인트로 마감을 함으로 해서 어제보다 0.46% 빠지는데 끝냈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양시장 모두 오늘 이제 밀리긴 했지만, 이렇게 보면 밑에 이제 꼬리를 길게 달린 그런 양봉을 만들었다는 데서 이제 우리 시장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상 충격은 일단 받아내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전까지 1410원을 넘었다가 오늘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종가는 1409원 70전. 그래서 15원 50전 또 오르는, 큰 폭에 오르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미국 금리가 이제 그렇게 상승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금리 이제 설명 시장에서 드리겠지만 녹록치가 않아요. 파월 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환율이 좀 크게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이 막 판 것 같지만 또 의외로 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80억 샀고, LG 화학을 77억 샀고, SDI를 215억 샀고, 현대차 18억 5천, 네이버를 182억 샀고, 기아 36억, 셀트리온 108억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관보다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더 매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유일하게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한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이렇게 2차 전지 업체 2개 뿐입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들은 80억 샀고, 기관은 65억 샀는데 69억이 연기금이 산 겁니다. 연기금의 LG 에너지 솔루션 사랑은 오늘도 지속됩니다. SDI는 외국인 215억, 기관이 98억 이렇게 샀습니다. 오늘 시장이 깜짝 놀라서 막 뒷걸음질 치면서도 나름 또 이슈 갖고 좀 오른 종목들이, 첫 번째가 이게 사료 관련, 사료, 대두, 비료, 농업 이런 것 이제 다 관련돼서, 첫째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던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거를 방지를 위해서 이제 음식물을 돼지한테 주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반사이익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의 이 사료에 많이 들어가는 옥수수나 대두의 작황이 부진하대요. 그래서 곡물가가 오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제품가에 그대로 인상 제품가가 되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또 미국 농무부가 올해 옥수수 대두 이 생산량 전망치를 냈는데 전월에 비해서 또 다시 3%가 또 밀리는, 그래서 이제 뭐 전망치, 생산 전망치도 나쁘고, 또 남미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가뭄 때문에 올해 작황이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또 어제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일부 군 동원령을 내려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또 오늘 그렇게 사료, 대두, 비료, 농업 뭐 이런 거 관련주들이,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특히 가스 이런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푸틴이 동원령을 선포했다는 게 전쟁을 더 강화시켜서 이걸 어떻게 더 위험한 쪽으로 끌고 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난이 이게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계속 급등하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입니다. 이거 최근에 이제 계속 얘기되는 LNG선, 이게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 그 급등을 전망하니까 당연히 이제 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LNG 운반선 가격이 최고치랍니다. 게다가 이제 고환율이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참 좋죠. 그래서 8월에 그 LNG 운반선 가격이 17만 4천 톤 기준으로 2억 4천만 달러랍니다. 그게 역대 최고가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가도 오르고, 그리고 이제 또 환율 때문에 또 그런 이익도 보고, 대금 결제를 이제 그 조선은 달러로 결제를 하니까 그런 기대로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이제 대체적인 특징인데,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 미국은 1.7% 빠졌지만 우리는 상당히 이제 뭐 빠지긴 빠졌지만 회복하면서 끝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좀 적은 충격을 받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먼저 그 선반영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어쨌든 간 오늘은 이제 잘 방어를 했다. 근데 이제 뭐 내일은 금요일이나 그렇다고 해도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장이 또 새로운 움직임을 가지고 부대껴 놔야 되는 이제 그런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보면 이제 그 연준이 계속해서 그 75bp씩 지금 3번을 연거푸서 이제 올렸잖아요, 금리를. 그래서 드디어 이제 3.0에서 3.25% 미국 금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지난 3월부터 시작하면 300bp를 올린 거예요. 300bp. 그래서 뭐 이번에 75bp 올린다는 건 뭐 우리가 다 예상했던 거지만 이제 문제는 조금 다른 데 있어요. 이제 시장이 그랬던 건, 애초에 시장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번에 75bp 인상하고 오케이 그걸 인상하고 연말까지 이제 1% 정도 남은 거를 추가로 좀 인상하지 않겠는가,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상황을 보면서 뭐 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사실 그런 시나리오가 시장의 지배적이었는데, 어제 이제 그 파월 의장 얘기하고 또 이제 제가 뭐 여기 보여드리겠지만 점도표를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점도표에서도 보여지지만 그 미국 연준의 그 위원 19명 중에서 6명이 내년까지 4.75에서 5% 정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목하고 나섰어요. 그러자 이제 내년도에 기준금리가 한 4.6%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
시장에서 생각하던 시나리오랑 전혀 다른 시나리오. 그러니까 어제 75bp를 올렸다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당장 올해 남은 두 번에도 한 번은 75bp, 한 번은 50bp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금년에 그거를 끝낸다 해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올릴 거니까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그 연준이 그 금리 인상을 발표할 때마다 사실은 이번 빼고는 다 반등했어요. 올 들어서. 그거 왜냐면 뒤에 얘기를 파월 의장이 잘 해줬거든요. 그 행간에. 근데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더 가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남은 두 번도 그렇다면 75bp, 50bp 이렇게 올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준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물가 안정이 보여지지 않으면 서둘러 금리를 인하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겠다. 각오 단단히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한두 달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렇게 좀 잡힌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둘러서 금리 인상을 주저하거나 아니면 뭐 금리를 인하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플레이션이 현저하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2%대에 들어와서 현저하게 그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에 엄청난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쇼크를 준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파월 의장이 인터뷰할 때 좀 이렇게 회복되는 듯 하다가 그냥 갑자기 앉아버리는 그 끝에 이제 그 말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미국의 집값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집값 누르고 그러면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계속 하겠다. 아주 이번엔 되게 단호한 그거를 이제 시장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75bp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행간에서 오는 충격 때문에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된 거고, 우리 시장이야 이제 걱정이 환율이죠. 이제 저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금리를 이제 우리도 좀, 금통에서 올린다 그래도, 이게 미국하고 금리 역전은 계속되니까 참 큰일 났어요. 환율이 되게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환율 때문에 지금 이제 무역 적자가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계속되게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외환 문제를 걱정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만나면, 어떻게 이제 통화 수합이라도 어떻게 기대를 하고 그랬는데, 딱 48조 만나셨더군요. 그러니까, 이거 48조 사이에 그 얘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시장도 시장이지만 우리 생활이 굉장히 팍팍해질 것 같다. 그래서, 좀 그 각오를 좀 단단히 해야 겠다. 우리 일상생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도표의 연준 위원들의 생각도 단호하고 또 그거를 그렇게 파월 의장이 풀어서 얘기해 줬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쇼크를 받았고 또 그것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우리보다 높은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는 환율 걱정을 지속하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꼭 나쁜 것만은 또 아니에요. 이제 그게 뭐냐면 올해까지는 점도표를 봐도 그렇지만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가지금 끌어올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누를 때 확실하게 누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최대한도로 타이트하게 끌어올리고 근데 이제 내년에는 오히려 한 25bp 그 정도 그러니까 25 내지 50bp 정도뿐이 안 올려요. 내년에는 1년 동안 그런 의미로 본다면 상당히 그거는 올해하고 금리 인상 속도가 차이가 있죠. 그 가파른 게 슬로프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그 2024년까지 가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검토해 봐야 하는데, 그게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점도표 보여드렸던 점도표에 나타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던 그것보다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더 늘어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새 같아서 하루하루가 다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또 끌고 나가나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지만, 모든 게 다 나쁘다고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그런 희망을 또 찾아야 돼요. 하루하루 버텨가지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경기 침체가, 그게 우려가 본격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 연준도 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연준은 이제 지금 어제도 파월 의장 얘기했지만 경착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소프트 랜딩으로 생각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고용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미국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경제 지표들이 경기 후퇴 시그널을 정확하게 주고 후퇴 내지는 침체로 가는 거를 나타냈을 때 과연 연준이 그건 몰라 그래도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지금처럼 강력하게 지금 계획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계속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연준 위원들의 생각도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시그널을 주면은 좀 바뀔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같다고 가정을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에서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더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시장이 그렇지만 시장이 늘 빠지는 건 아니에요. 매일 빠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선 이제 당장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또 이제 하기 싫은 얘기지만 10월 13일 날 이제 미국의 CPI가 또 발표되잖아요. 그 CPI는 이제 고개를 좀 숙일 겁니다. 그러면 그거 숙이는 게 연준 의원들이 이번 달 점도표 찍고 얘기했던 거에 그 다음 11월 FOMC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기대들을 갖고 시장이 한번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로 가면서는 우리가 이제 늘 경험하는 이제 실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10월이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 이렇게 해서 시장이 한번 움직이면서 또 반등하고 또 이제 주저앉고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어제 얘기했지만 거듭해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주식시장에서 이런 게 길어지면, 그러니까 매달리면 떨어져요. 마치 중력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반등이 온다 그래서 그 반등까지 하고 또 올라가고 이렇다기보다는 한 번 더 툭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좋다고는 얘기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다행이라는 건 내년에 금리 상승 폭이 낮다는 건데, 그건 이제 한참 후에 얘기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쪽엔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은 이제 어제도 비슷한 말씀이지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준이 끝까지 때리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때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딴 걸로 우리가 눈치챌 수 없지만 점도표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올해까지는 쉼 없이 올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올리고 그리고 끌고 가다가 후년쯤 가야 금리 인상을 검토해 보겠다. 그렇다면 시장은 조금 선행한다고 보면 시장에서는 어떤 내년 하반기부터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이제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시장에서 좀 우리 애초 생각보다는 조금 늘어졌지만 버텨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또 지금 입장에서 보는 견해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겪어봐야지 되는 거죠. 어쨌든간
이 9월에 FOMC의 금리 인상 75bp 이 건은 이제 이 이벤트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져가고 내일 지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시장이 새로운 화두 그거 같고 그런데 좀 그 경기 후퇴나 이런 시그널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타임렉이 있으니까 그랬으면 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한꺼번에 금리 인상 문제하고 한꺼번에 오면 시장이 더 이제 어렵죠.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겨내면 그때까지 그 살아남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또 시장 또 정리해서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